대학교 네임밸류라거나 다양한 대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취업 스펙을 쌓거나 포트폴리오 작성에 있어서 유리한 인서울대학교, 지역할당 제도가 있어서 공기업 취업에 아주 유리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일명 직어국. 어떤 학교를 목표로 편입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인서울과 직어국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는 어디로 지원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영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서울 편입과 직어국 편입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인서울 편입입니다. 인서울 편입을 준비하실 경우 인문계는 편입 영어, 자연계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준비합니다. 일부 대학 자연계의 경우 편입 영어 대신 토익 점수를 보거나 편입 수학 하나만 보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일부 대학교로만 지원하실 게 아니라면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전적대 성적이라거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내가 이 학교와 학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잘 어필하기 위해 아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해요. 직어국 편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적대 성적과 공인영어 점수, 면접으로 합격 여부가 평가되는데요. 학교마다 전적대 성적 반영 비율이 높은 곳도 있고 공인영어 점수 혹은 면접 점수를 더 많이 보는 곳도 있어서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은 반영 비율이 낮은 곳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서울 편입과 직어국 편입을 준비하실 때 편입 영어와 공인 영어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편입 영어와 공인 영어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편입 영어는 일단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정말 길고 그 지문을 한글로 번역해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논문 내용이나 학술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모두에게 똑같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도 난이도가 너무 쉽다면 합격생을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편입 영어만 준비하셔도 토익의 쓰기 영역 부분은 저절로 커버되기 때문에 토익까지 동시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공인 영어는 토익, 탭스, 토플이 있는데 이 중 토익을 가장 많이 준비합니다. 토익은 편입 영어와는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나 회사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는 편이고요.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와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2주마다 토익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점수를 어느 정도 미리 받아놓는다면 더 이상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는 인서울, 직어국 할 거 없이 전부 지원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편입 영어를 먼저 준비하시고 나중에 토익 듣기 영역만 추가로 챙겨주시면 편입 영어와 공인 영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대학교 등록금인데요. 인서울 등록금과 직어국 등록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인서울 대학교는 직어국에 비해 등록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집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숙식을 해결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집이랑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직어국 등록금의 경우에는 사립이 아닌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인서울 등록금의 절반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서울 대학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어국과 인서울 인식은 어떤지 간단히 얘기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직어국 하면 사실 부모님 세대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직어국보다는 그래도 인서울이 더 좋다는 인식이 없지는 않겠지만 인식이 어떤지는 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공기업 취업이나 장학금 등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주변 인프라나 다양한 대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갈릴 수도 있고요. 또 통학을 생각했을 때 집이랑 가까운 곳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자취를 할 수 있는 성격인지, 여건은 되는지 등을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통학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자취를 하게 된다면 청소, 빨래 등의 가사일이나 사소하게는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스스로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정선택이 쉽지 않으시다면 누군가가 어느 대학에 다니냐를 물었을 때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한 자격지심은 없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가시TV 규리쌤이었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필시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